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이 구독자께서 요청하셨던 이 스윙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윙 같은 경우는 일단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의 스윙은 직장인들이 대응이 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변동성 축소 과정 속에서 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니까요. 직장인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이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스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스윙 매매라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승부를 보는 전략을 보통 이제 스윙 매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개인적으로는 바로 뭐 다음 날 이 길에 그냥 승부를 볼 수도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면 한 3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90% 이상이 이 3일 이전에 승부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장 아무리 길어도 5일 이내에는 승부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 5일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해서 이 5일 이상의 대비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를 해보세요. 수익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보유해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당일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날 매매를 해서 그날 종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 부실 종목이라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당일날 갑자기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보통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도요. 아주 리스크가 크진 않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스윙은 일단은 홀딩 전략이기 때문에요. 가지고 넘어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리스크 최소화하는 이제 방법 중에는 부도날 위험이 없어야 되겠죠. 당장 악재가 쏟아질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종목들이 다 0%에 가깝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최대한 그런 악재가 없는 종목, 뭐 부실주가 아니어야 되고 대외 악재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1억 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1억 원 가지고 스윙을 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들은 욕심 때문에 이 1억 원을 다 태우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큰일 나요.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매매는 결국 한 번 잘못 보이면 큰 손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이 종목에 분할로 접근을 한다고 싶으면 뭐 한 10% 정도 처음에 매매해서 비중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최대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매매를 해야지 다른 종목도 트레이딩하면서 스윙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고요. 또 스윙을 하더라도 한 종목이 아니라 다른 업종군에서 또 좋은 종목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어쨌든 비중 조절을 통해서 본인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수급의 주도 업종, 주독 섹터 내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뭐 상한가 종목이라고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급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군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금요일장까지도 그런 수급 관심을 많이 보였던 그 섹터군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있고요. 또 손정희 회장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AI 관련주들이 관심도 또 받았었고, 그리고 계속 세력들의 입질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대북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급을 부르는 섹터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 대량 거래 터지고 장대 양봉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스윙을 하기 위한 매매 조건은 첫째는 리스크가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부르는 섹터군에서 종목을 설정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의 눌림목 자리가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그 수급을 부르는 업종이 탄생을 하고 섹터군이 탄생하고 테마가 탄생하면 결국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 탄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량 거래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보단 그런 테마라든지 섹터군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탄생한 이 장대 양봉을 중심으로 자꾸 지지와 저항을 설정하는 박스를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겠죠. 그 박스 안에서 종목이 왔다 갔다 거릴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박스를 정해놓고 내가 박스에서 저점 부분에서 스윙으로 가져간다. 고점 부분에서 스윙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스윙을 가져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이 저점도 단계별 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단계별로 분할로 매수해서, 왜냐하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지돼서 움직이고 옆으로 횡보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직장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이야 중요한 지지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반등을 노리고 또 호가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 지점부터 잡아 들어가서 뭐 스윙 전략을 삼을 수도 있고 장중 단타로도 끝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직장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고 박스의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고, 또 이것이 반등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일 나올지 다다음 날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정해놓고 이 박스의 상단에서는 근처에다가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박스를 이탈했을 때 이 가격은 절대 깨면 안 되는 가격이다 그러면은 뭐 전량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다음 진입 구간, 이 다음 지지 구간과의 그런 괴리가 있게 되면 밑에서 그 진입 구간 괴리 밑에서 사게 돼도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반등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내가 거기까지 반등 안 하고 다시 빠졌을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박스의 하단을 깨고 내렸을 때는 보유 비중의 절반은 일단은 손실로 결정을 짓고 이 하단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단까지 떨어지면 다시 채워놔서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반등해서 다시 또 이익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또 이익을 챙기면서 그 손실 보고를 만회하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항상 이 수급주도 업종이 탄생하고 그 업종의 주도 종목군이라든지 주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2등주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 자리에 왔을 때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을 기본 수익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들 삼으시면 직장인들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욕심을 버리고 스윙을 통해서는 역시 단타처럼 단타의 개념이기 때문에 큰 수익보다는 적은 수익이라도 누적으로 수익을 만든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근 트럼프의 그 방안, 이런 그 재료를 가지고 급등했었던 이 삼육물산의 경우를 한번 좀 보죠. 자, 이날 일단은 대량 거래가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장대 양봉을 터지면 기본적으로 이 장대 양봉에서 박스를 거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박스 내에서 과연 움직일 건지 아니면 이 박스 상단 위에서 움직일 건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종목은 트럼프 DMZ 그 방문 때문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박스 상단에서 놀았습니다. 자, 그런데 박스 상단에서 놀 때 조금 더 크게 보죠. 자, 두 번째 날에 눌림목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박스를 다시 지어보죠. 자, 이 종가를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종가가 5,900원인데 이 눌림목이 저가가 5,930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놀겠다라는 것을 일단은 천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쭉 만들어 오고 다시 이제 재차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이 개인 투자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박스 상단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박스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자 여기 이제 이날은 분명히 매매가 안 됐을 거고요. 그 다음 날도 매매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날 이렇게 갭상에서 뛰어가지 않고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매매해서 가격을 대놓으려면 다시 되밀렸을 때 이 자리 근처, 그러니까 6,000원 근처에서 분할 매수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천진도 개인적으로 직장이라면 이제 그런 전략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위에서 놓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졌습니다. 근데 눌림목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의 눌림목은 개파락하면서 눌림목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 저점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작게 이 저점 지지 구간이 보일 거예요. 양쪽에 이제 저점을 이튿날째 이제 지지를 하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할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또다시 눌림목이 깊어지면서 이제 그 저점 부분까지 다시 또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자리 근처에다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대놨겠죠. 자, 대놓고 매수 체결되면 다음날 움직임 보고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밑으로 빠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의 변동성은 크지가 않죠. 그럼 이 밑에서 또 눌림목에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이니까요. 자, 그리고 종가상 고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밀렸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전일의 종가 이상 넘어가면 분할로 매도해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갭으로 떠서 또 올라갔습니다. 갭으로 떠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이제 터져서 일종의 이제 소멸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소멸 효과가 나왔을 때는 어느 자리 근처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다시 이 6,000원 근처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눌림목이 또 진행이 되는 것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상에서 이미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삼육물산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고점에서의 그런 거래가 좀 부담이 되죠. 그러면 다시 상승하고 올라오는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생기는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눌림목의 자리는 여전히 이 저점 자리가 기준이 돼야 되고 다시 이 확인 작업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역시 21평선이 쫓아오기 때문에 이 자리 근처까지는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인데도 900억 정도 되죠. 그러나 망할 위협도 크지 않은 종목. 보시다시피 이제 유볼도 한 800% 되고 실적이 매년 적자나는 기업도 아니고 뭐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망할 위험도 없고 악재만 안 나오면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또 이 해빙 모드에 판을 깨는 그런 일만 없으면 결국 또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을 또 시도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은 요 밑에서는 대응을 하면서 올라온다. 단 조금 주의할 점은 이제 다음 주에 이 20일 이평선이 올라오는데 20일평선을 깨고 움직인다 그러면 비중을 좀 작게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또 설명을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자, 그리고 일신석재라는 종목이 있죠. 자, 보시다시피 그림의 흐름 자체는 일신석재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통일 관련된 회사니까 뭐 망할 위험 없죠. 기업 분석만 잠깐 봐도 실적이 뭐 대단한 기업은 아닙니다만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적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통일도 재단이고 또. 자, 시가총액은 한 2,500억대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기준이 됐습니다. 대량거래 수반했고 테마 섹터군에서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 섹터군이고요. 자, 역시 이런 박스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박스 위에서 노느냐 밑에서 노느냐, 박스 안에서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위에서 놀았다가 회귀를 했죠. 자, 그러면 이 회귀했을 때 어디가 지지되는지를 잘 보세요. 자, 얘는 삼육물산처럼 바로 치고 가지 않고
이틀 정도 쉬었다가 이제 급등 나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점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겁니다. 지지를. 그러면 이날 이 위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위에 있지만 이 하단까지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니까 어떤 흐름을 보여야 되겠어요? 이 갭을 지금 메우려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갭 메우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등할 때마다 어디가 또 저항이 되겠어요? 기술적으로는. 물론 이날 이제 깜짝 해동으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차후회를 놓고 보는 거고요. 역시 밀렸던 자리, 자 이게 이제 저가가 저항이 되는 거죠. 작은 박스에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 박스의 저항값이니까 당연히 올라올 때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보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이 상단까지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윙을 통해서 분할해서 수익을 또 창출하는 겁니다. 다시 또 내려오면은 그땐 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고점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와서 저점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당연히 저점에서는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수익 챙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수익 챙기는 과정에서 다시 또 박스권 상단까지 왔어요. 그러면 전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다음날 뭐 바로 또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또 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눌리게 되면 21 이평선을 깨고 눌리는 자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다시 떨어지면 그러면은 그걸 감안한다고 했을 때 이 자리로 다시 안 떨어지는 게 좋겠죠. 이 3,000원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려면 이 자리에서부터 대응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장대양봉의 시초가, 이 시초가가 1150원인데 이 1150원부터 요 1300원의 작은 박스를 놓고 대응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분할 매수하고 체결된 만큼 또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또 체결 신호 보고 체결이 됐다 그러면 다시 반등을 노리는 그 반등 자리에다가 분할로 매도해서 걸어놓고 다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박스는 큰 박스대로 지금 움직임을 예측을 해놓는 거고 작은 박스는 작은 박스대로 쳐놓고 그 안에서의 움직임에서 스윙을 해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작은 박스는 요 밑에 자리가 작은 박스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단의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위에 상단의 박스지만 요 자리를 깨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요 하단에서 박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 투자들, 장중 트레이더의 관점에서의 단타 자리가 되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면 수익도 가능한 자리는 이 자리 박스에,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장의 중심균형가 근처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부터 되는 거겠죠. 이 저점 자리 3220원 3220원 근처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세력들이 다시 또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언제든지 또 그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또 되는 겁니다. 그 반등의 세기가 클지 작을지는 그들 마음인 거고요. 그러면 전업 단타는 그 자리를 노리면서 봐도 되지만 직장인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 자리, 그 하단 자리를 보는 라는 소리입니다. 직장인들은. 그래서 요 박스를 직장인들은 노리고 보는 거고 전업은 여기서부터 관찰하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업과 직장인들하고의 차이는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 내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전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타이트한 매매가 가능하니까 장중에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반등을 노리는데 다행히도 장중에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장중에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횡보하다가 끝났다. 내게 뭐 수익을 뭐 크게 주지 않고 뭐 한 0.2, 3% 정도 수익 내서 그냥 끝났다 그러면 다음 또 수익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는지를 한번 또 보는 거죠. 수급 현상 보고 거래량 보면서 그리고 시장 상황 보고
재료가 여전히 계속 유효한지 보면 되는 겁니다. 유효한지.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내가 체크하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인들 스윙이라 그래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차트 한번 보고 이렇게 대응한다는 게 아니라 뉴스,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은 뉴스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이 2000 종목 가까운 것을 다 훑어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도 섹터군, 주도 업종군이 뭔지 거기에서 수급이 주도가 되니까 수급이 주도되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주군들의 그런 흐름, 그리고 그 흐름에서 눌림 목자를 노린다. 거기에서 노렸을 때 수익이 나오면 바로바로 또 대응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눌림목의 지지자리를 노리는 것이 이제 그 스윙 전략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업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반등 시도시 노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스윙을 할 때는 내가 홀딩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직장인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단지 이것이 직장인들은 투잡이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을 2배로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업은 이걸로 그냥 먹고 사는 거니까 여기에만 매진하는 거지만 직장인들은 투잡이잖아요. 그만큼 2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직장인들이. 그러나 본인이 직장인인데도 이렇게 그 주식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스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그러면 스윙 종목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전략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전에 조금씩 적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스윙 전략도 기본이 우선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